생애 끝자락 딸이 보고 싶어 한국 온 의사 자식도 포기한 시한부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냉철한 아버지와 7년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한 미국 출신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아들만 자식이라고 다른 것들도 보지 않던 아버지. 그런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도 인연을 끊자며 매정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살 수 있음에도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 소식에 긴 침묵을 깨고 먼저 연락을 했다는데요. 결국 죽음 앞에서 한국행을 결심한 그는 낯선 땅에서 받은 딸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수술 후 아버지가 보여준 변화는 가족 모두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버지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돈만 중요시하던 냉정한 사업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녀의 놀라운 가족 화해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후령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보스턴 외곽의 그 커다란 저택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테일러입니다. 12살 때 어머니를 잃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두 오빠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던 날들, 아버지는 병원비를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겉을 지키는 일은 없었어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학교를 마치고 달려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회의실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 24시던 날에야. 아버지는 병원에 왔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약했어. 세상은 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아. 장례식 날 아버지가 제게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12살 소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아침 식사 준비부터 빨래, 청소, 심지어 집안 장식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보다 저녁 식사 준비가 먼저였어요. 오빠들은 의대 준비로 바빴고 아버지는 그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 자랑은 내 아들들 뿐이다. 테일로 가문의 의사 혈통이 이어질 거야.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우승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꽃다발을 들고 아이들을 축하해 주었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빠의 의대에서 상담이 있었다고 해요.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집을 나왔고 대학 장학금을 받아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엘리사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어요. 가끔 오빠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냐, 학비는 괜찮냐, 같은 형식적인 질문들 뿐이었어요. 대학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왔을 때 진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진호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1년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 남아줄래요? 졸업을 앞두고 진호가 물었어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오빠들은 이미 의사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엘리사로 살 수 있어요. 가정부가 아니라 그 말에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내 선택에 책임져라.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끝났어요. 결혼식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두 오빠만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축하보다는 걱정의 말들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렇게 저는 테일러 가문과 연을 끊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낯선 환경. 하지만 진호와 그의 가족들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시아버지는 제 서툰 한국어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7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진호는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아가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미국 생각이 날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랐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오빠 마이클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건 2년 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엘리 아버지가 바리를 왜 이렇게 가난이야?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의사로서 말하자면 6개월 시간이 있을까 말까 해. 간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지금 대기도 많고 여기서는 안 될 것 같.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곧이어 차가운 톤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연을 끊었다고 항상 말씀하셨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염려한 건 유산이 아니었어요. 이런 순간에도 오빠는 돈 이야기부터 꺼냈어.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 생각 없어. 그런데 왜 오빠들 간 이식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둘째 오빠가 이 전화를 받아 말했습니다. 마이클거나 우리 의사야. 환자들이 있고 가족이 있어. 위험한 수술을 감당할 수 없어. 화가 치밀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던 두 의사 아들이 정작 아버지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는 외면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인 두 아들이 아버지를 그냥 포기한다고. 정말 그게 말이 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데니얼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7년간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7년간 저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을까? 오빠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윽고 마이크가 말했어요. 병원에 있어.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줄게. 통화가 끝나고 한동안 아파트 현관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긴 신호음 끝에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일러입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강인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른 귀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멜리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왜 이제 와서 연락했니?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오빠에게 들었어요. 많이 아프시다고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변함없는 냉담함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도울 방법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말을 자르며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내 도움 필요 없다. 내 인생이나 살아라.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험악한 기분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보다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목소리 그 냉정함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어요. 아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온기가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엉엉 울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었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릴 권리가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괜찮아요? 진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갈 수도 있어요. 진우의 말에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내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가봤자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가족은 천륜이에요. 당신은 아직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내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그 모든 무시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감정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우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한 것이 10년 후에도 괜찮을 선택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 만약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화해할 기회를 놓쳤다면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거예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한 번 더 전화해 볼게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 병실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어요. 긴 신호음이 이어졌고 또 다시 그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일러입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끊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야죠.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은 봐야지 않겠어요? 엄마도 그렇게 외롭게 보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하는 건 금기와도 같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전과는 다른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어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라. 내 상태로는 혼자 예약하기 힘들구나.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겠다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당장 알아볼게요. 최대한 빨리 표를 예약해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친 후 진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어요. 마음속 무거운 도라나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시작할 기회는 생긴 셈이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서울까지 경유편으로
예약했어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했습니다. 병원에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속에서 필요했어요. 오빠 마이클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클을 놀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한국에 가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떠나기로 결심한 이상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장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진호는 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게이트를 주시하며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먼 지 7년 그 사이 아버지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저 역시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는 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침내 게이트에서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공항 직원과 함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아버지의 체격은 초라하게 줄어 있었어요. 넓은 어깨는 구부정해졌고 늘 단정하게 다듬었던 머리카락은 성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날카롭고 관통하는 듯한 그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목이 메었지만 굳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올려다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와주어 고맙구나. 간신히 내뱉는 아버지의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진우가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없이 휠체어를 밀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낯선 나라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말했어요. 비행기에서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봤다. 전혀 다른 곳 같다거나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아버지가 드라마를 본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TV를 시간 낭비라고 여겼거든요. 어쩌면 죽음 앞에서 사람은 변하는 걸까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나중에 한국 드라마 몇 편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 자막도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턱선이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 때문이겠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잠시 현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리 집은 넓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책장에 꽂힌 책들, 작은 화분들, 미국의 저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진짜 집이구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 내가 만든 보금자리를 인정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침대는 아니었지만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볼 거예요. 제가 알아본 곳은 간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좀 쉬세요.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할게요. 방을 나서려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리사, 돌아보니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죽음이 두렵구나. 내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겠지.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취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강인함의 상징이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함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저녁을 준비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한 건 옳은 결정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조심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죽도 맛있다며 더 드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테라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니 아버지의 뒷모습이 참 외로워 보였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작은 사람이 되었을까?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크고 강인한 존재였는데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가끔 한국의 풍경에 대해 물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이 이어졌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 예상보다 더 진행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혈액형과 여러 조건이 맞는지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가족 간 이식은 성공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 말에 결심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저도 검사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이식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검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아버지는 말없이 네 옆을 걸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감정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안도감이 들었어요. 7년간의 단절 끝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버지는 주로 방에서 지내며 가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받은 간 관련 자료들을 읽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지네는 말없이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이고 혈액형도 아버지와 일치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의 방문을 놓고 했습니다. 들어오게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예전에도 늘 책을 가까이 두셨지만 그때는 주로 비즈니스 관련 서적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든 책은 의외로 한국 역사에 관한 영문판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버지께 간을 줄 수 있대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안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강해 보였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인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이미 너에게 충분히 못해줬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결정이에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냐? 내가 평생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질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준비된 답변이 있었지만 막상 말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당신은 제 아버지니까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가서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의사는 일주일 후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와 제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위는 허락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진호를 걱정해 주다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줘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저를 지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진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밤에 자주 깨어 테라스에 나가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많이 불어나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어깨에 삶의 시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성공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렸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수술 예정이 다가오자 진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조금부와 함께 한국 음식도 몇 가지 마련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셋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일부러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와 아버지에게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습니다. 거실에 남은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왔어.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손이 떨리며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어요. 그저 내가 엄마를 닮아서 널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충분히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일에 빠져 살면서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엄마를 닮아갔어. 그 미소, 그 눈빛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떠올랐지. 그래서 자꾸 널 밀어냈던 것 같.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차가움 그 무관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후회와 죄책감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저도 항상 엄마가 그리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볼 때마다 슬퍼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진정한 온기를 느꼈어요. 미안하다 엘리사. 너무 늦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한다 엘리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받는 그 순간을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했고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수술실로 향하기 전 잠시 아버지의 병실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마음 바꾼 시간 있어. 이건 위험한 수술이야. 미소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팔을 뻗어 저를 안았어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맙다 내 딸아. 그 말에 눈물이 왁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힘겹게 감정을 추스르고 병실에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진우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잠시 용기를 얻었어요. 사랑해요. 돌아올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불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우리 가족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오빠들, 그리고 진우 이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버지는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버지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는 안정적이래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사하다니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늘렸어요. 수술 후 5일이 지나서야 제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회복이 더디었어요. 그의 나이와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식된 간이 잘 기능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아버지를 처음 면회했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피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실에 나오며 진우에게 기대어 걸었어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아버지와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진우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수술 후 2주일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저는 각각의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도움으로 복도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의사들은 이식된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매일 아버지 병실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와의 첫 만남, 결혼 생활, 그리고 저와 오빠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억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항상 너를 특별하게 생각했어. 우리 딸은 달라. 특별해라고 자주 말했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일찍 들었다면 제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 3주째 되던 날 병원 간호사가 들떠서 달려왔어요. 미국에서 온 방문객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들이 왔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오빠들이 서 있었어요. 마이클과 데니얼, 둘 다 지쳐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평소의 냉담함이 아닌 걱정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저를 꼭 안았어요. 알리, 미연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니얼도 다가와 우리 둘을 함께 안았어요. 세 남매가 이렇게 껴안은 건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제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창백한 얼굴, 수술로 인해 약해진 몸. 두 사람 다 의사였기에 제가 얼마나 큰 수술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줄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데니얼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병원 카페에 앉아 오빠들은 미국에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수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두 사람 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바로 비행기를 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병실에 들렀어요. 놀랍게도 우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아버지가 웃는 모습은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데니얼은 진우에게도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으로 오빠들이 진우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아버지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들어오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다 모였구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벌려 우리를 불렀어요. 오빠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고 저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셋을 한 번에 안으려 했지만 그의 팔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미안하구나. 너희들에게 너무 큰 걸 강요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마이클과 데니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길 바랐던 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서였어. 하지만 정작 아플 때는 너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지. 너희도 참 무서웠겠구나. 오빠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엘리사, 너에게는 더 미안하다. 엄마를 잃은 후 너에게 의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널 밀어냈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지 않았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은 필요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용서되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주변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했어요. 진우까지 포함해 5명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사의 허락을 받아 특별히 외출했어요. 한국 음식을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오빠들의 모습이 재밌었어. 어떻게 이렇게 매운 걸 먹을 수 있니? 데니얼이 김치를 먹고 물을 들이켰어요.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런 가벼운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마이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미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은 언제쯤인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갈 생각 없다. 남은 여생은 여기서 보내려고. 우리 모두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보스턴에는 더 이상 날 기다리는 게 없어. 회사는 이미 정리했고 집은 팔 예정이야. 여기서 딸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구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정착한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그의 눈에도 미소가 어렸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저희와 함께 지내셔도 됩니다. 진우의 대답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해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나고 저와 아버지는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부부의 공간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 가까이 있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그는 정말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일주일에 더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우리는 모두 정기적으로 연락하기로 약속했어. 이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 등록해 열심히 공부했고 동네 노인정에도 가끔 들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노인들과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체스판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우는 아버지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의 여러 명소를 방문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아버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엄격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직접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믿기 힘들었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서툴게 만든 파스타였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회사 주식, 보수턴진, 매각 대금, 그리고 모든 저축. 이제 이건 다 내 것이야.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지했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내 결정이야. 이제 너에게 다 주고 떠날 거다. 늦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어보고 싶구나. 목이 메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야. 새 삶을 준 거지. 이제 나도 그만큼 보답하고 싶어. 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남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더군. 내가 평생 추구한 것과는 정반대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내가 못해준 사랑을 내가 그에게서 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 진심으로 고맙다고 전해줘. 진우가 차례 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영어와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영어 회화 수업을 자원해서 돕고 있어요. 학생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미국에서 온 할아버지 선생님을 무척 좋아합니다. 오빠들도 변했어요. 마이크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를 삼켜오고 데니얼은 매주 영상 통화를 합니다. 가족의 연결고리가 다시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어제는 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오빠들이 깜짝 방문해서 다 같이 축하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면서 아버지는 문득 말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했어요. 사랑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을 거예요.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으로 말입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 지으실 거예요.